시어머니 김영자. 옷과 신발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합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간 수진을 지배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수진은 30년의 세월을 빼앗아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한수진의 눈이 떠집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죠.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냅니다. 옆자리에는 남편 민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네요. 수진은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조심 움직입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53세.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60대처럼 보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눈빛. 수진은 한숨을 쉽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 아침 메뉴를 떠올립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3가지, 김치, 계란말이, 된장. 총 10가지 반찬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준비합니다. 시어머니 김영자의 명령이죠. 며느리가 시댁 어른 아침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 말이 되냐? 영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수진의 손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무 썰고, 파 다듬고, 생선 굽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보기에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영자입니다. 78세. 하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기운차네요. 식탁에 앉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어머님, 주무시는 동안 편안하셨어요? 영자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듭니다.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국이 짜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됐어.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어쩌게. 영자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반찬 하나하나를 집어봅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물렁해? 생선은 왜 이렇게 타게 구웠어? 계란말이는 또 왜 이렇게 딱딱해? 하나도 빠짐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수진은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합니다. 이때 딸 서연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28살. 광고회사에 다니는 딸이죠. 서연은 식탁의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챕니다. 엄마, 나 빨리 먹고 갈게. 서연이 재빨리 밥을 뜹니다. 영자가 말합니다. 서연아, 너도 곧 시집갈 나이인데 내 엄마처럼 밥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니? 서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할머니,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영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여자가 집안일 해야지.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일어섭니다. 엄마, 다녀올게. 수진이 현관까지 따라 나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엄마, 왜 할머니 말만 들어? 엄마도 힘들잖아.
수지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괜찮아. 다 내 아빠 때문이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서연은 더 할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엄마 힘들면 꼭 말해요. 문이 닫힙니다. 수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봅니다. 수진아, 설거지 끝나면 마루 좀 닦아. 어제 닦은 것 같은데 또 먼지가 보이네. 네, 어머님. 오전 10시. 수지는 마루를 닦고 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시동생 지훈입니다. 30살. 게임 개발자죠. 어머니, 형수님. 지훈이 밝게 인사합니다. 영자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어머, 우리 지훈이 왔네.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수진아, 어서 지훈이 밥 차려줘. 수진이 일어섭니다. 네, 어머님. 부엌으로 향합니다. 거실에서 지훈과 영자의 대화가 들립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게임 개발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려고요.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하네. 그런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영자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부엌에서 수저를 놓던 수진의 손이 멈춥니다. 5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어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지훈이 성공해야지. 수진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1년 전이 떠오릅니다. 수진이 30년간 모은 적금 3천만 원. 딸 서연의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죠. 그걸 해약하려 할 때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집 돈 아니냐? 내가 무슨 권리로 맘대로 쓰려고 해? 결국 그 돈은 영자가 가져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밥상을 차려 거실로 나갑니다. 도련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지우는 맛있게 먹습니다. 역시 형수님 음식이 최고예요. 수지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지우는 착한 아이입니다. 형수를 늘 존중해 주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녁 7시 남편 민준이 퇴근합니다. 55세 중견기업 부장입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고생했어. 밥 먹어라. 민준은 넥타이를 풉니다. 수진이 다가갑니다. 여보, 힘들었어요? 응, 오늘 회의가 길었어. 둘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영자도 함께 앉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영자가 말을 꺼냅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오늘 또 국을 짜게 했어. 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뭐가 어머니야.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춰?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민준이 수진을 봅니다. 당신이 좀 조심하지. 수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나를 탓하는구나. 민준은 어머니 편만 듭니다. 늘 그랬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합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자는 TV를 봅니다. 밤 11시 수지는 마지막 정리를 끝냅니다. 내일 아침 준비까지 미리 해둡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는 벌써 잠들어 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웁니다. 이것이 한수진의 하루입니다. 30년간 반복된 일상이죠. 하지만 운명은 곧 그녀에게 가혹한 시험을 안겨줍니다. 2주 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영자, 민준, 수진.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젓가락을 놓습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왼쪽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여보. 수진이 놀라 일어섭니다. 민준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립니다. 빨리 119. 수진이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영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민준아, 민준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민준을 씻습니다. 수진과 영자가 함께 탑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진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네. 수진이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유감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안 돼. 안 돼요.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울부짖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장례식장 3일장입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수진은 상주로서 절을 받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계속 웁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조문객 한 분이 수진에게 말합니다. 고인의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수진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또 다른 조문객이 영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영자가 흐느끼며 대답합니다. 며느리가 남편 건강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이게 다 며느리 탓이에요. 수진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울 수도 없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갔습니다. 영자가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부릅니다. 수진아, 나 잠깐 보자. 수진이 따라갑니다. 복도 끝.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영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네. 영자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민준이 죽었잖아. 넌 이제 과부고 우리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수진의 입술이 떨립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 집에서. 어머님.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재산? 당연히 다 내가 관리할 거야. 우리 아들이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려고 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30년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영자가 비웃습니다. 30년? 그래서 뭐? 넌 며느리였을 뿐이야. 이제 아들도 없는데 무슨 며느리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제발. 말 다 했어. 일주일 안에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짐 다 버릴 거야.
영자는 돌아섭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밤 11시까지 집안일하고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 없는 30년.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수지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웁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섭니다. 빈소로 돌아갑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사진은 대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짐을 쌉니다. 30년의 흔적. 하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옷가지 몇 벌, 신발 2켤레, 남편과 찍은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입니다. 이 집의 그 어떤 것도 수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캐리어를 놓습니다. 영자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어머님, 저 이제 갑니다. 영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 잘 가. 수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봅니다. 30년을 살았던 공간. 하지만 단 한 번도 편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2층에서 지훈이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미안한 표정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죠. 수지는 혼자 걸어갑니다. 캐리어 하나 끌고 53세 남편 잃고 집 잃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어 옵니다. 아무도 수진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한수진의 30년 시집살이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3세 한수진. 통장 잔액 280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30년 시집살이의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수지는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딸 서연이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집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중개소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박준혁? 56세. 이 동네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하로요. 그리고 보증금은 500만 원 안으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혁이 잠시 수진을 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눈가에 그늘이 깊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준혁이 컴퓨터를 뒤집니다. 한참을 찾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곳 있긴 합니다. 반지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준혁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갑니다. 좁은 골목, 계단을 내려갑니다. 반지하 원룸입니다. 문을 엽니다. 곰팡이 냄새가 확 납니다. 창문은 있지만 밤만 보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죠. 방 크기는 5평 남짓. 화장실과 부엌이 붙어 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30년간 살던 시댁 저택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기는 내 공간이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떠세요? 솔직히 좋은 곳은 아닌데.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다른 곳도 더 보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수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남은 돈은 180만 원. 준혁이 열쇠를 건넵니다. 힘내세요. 새 출발이시죠? 수진이 작게 웃습니다. 네, 새 출발이요. 그날 밤, 수진은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짐이라곤 캐리어 하나, 이불도 없습니다. 그냥 옷을 여러 벌 껴입고 잡니다. 춥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합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8시에 일어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되나?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혹시 직원 구하세요? 점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입니다. 점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30년간 전업주부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경력자를 원해서요. 청소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좀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젊은 분이 나을 것 같아서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거절, 거절, 또 거절. 53세, 경력 없음, 이력서에 쓸 게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마음은 더 아픕니다. 반지하 방에 앉습니다. 허기가 집니다. 하지만 밥을 해먹을 기력도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날짜가 다가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수지는 불안합니다. 이때 전화가 옵니다. 딸 서연입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응, 집에. 주소 보내. 내가 갈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네요. 엄마. 서연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여기서 산다고? 수진이 괜찮은 척 웃습니다. 응, 괜찮아. 혼자 살기 딱 좋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 원룸이 좁긴 해도 둘이 살 수는 있어.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무슨 소리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서연아. 수진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엄마는 혼자 해볼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독립했어야 했는데,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덜 시달렸을 텐데.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고.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라도 받아. 내가 모은 돈이야. 봉투 안에 현금이 가득합니다. 수진이 손을 내줬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엄마, 엄마가 벌게. 걱정 마. 결국 서연은 돈을 두고 갑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내 딸 돈이야.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없습니다. 수진은 절망합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오래된 노트, 먼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펼쳐봅니다. 20대 때 썼던 제과제빵 노트입니다. 결혼 전에 잠깐 다녔던 학원. 그때 배운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식빵 만드는 법, 단팥빵 만드는 법, 크림빵 만드는 법. 수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 나한테 이게 있었지. 30년 전 꿈. 빵집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 포기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노트를 꼭 안습니다.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수진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갑니다. 박준혁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작은 상가 하나 알아보려고요. 준혁이 놀란 표정입니다. 상가요? 네. 빵집을 하려고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실례지만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150만 원밖에 없어요. 준혁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는 알아요. 하지만 월세로 할 수 있는 작은 곳 없을까요?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준혁이 한참을 생각합니다. 한 곳 있긴 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위치가 좀 안 좋아요. 동탄 신도시 외곽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죠. 수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보러 갈게요. 준혁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한적한 골목. 작은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5평 남짓.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큽니다. 햇빛이 잘 듭니다. 수지는 이곳이 마음에 듭니다. 보증금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월세는 80만 원이고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500만 원.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준혁이 수진의 표정을 읽습니다. 제가 집주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조금 깎아달라고요. 정말요? 네. 어차피 오래 비어있던 곳이니까요. 사흘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보증금 300만 원으로 했어요. 대신 월세는 그대로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대신 열심히 하세요. 수지는 서연이 두고 간 돈을 씁니다. 300만 원. 보증금으로 냅니다. 이제 남은 돈은 150만 원. 이걸로 모든 걸 시작해야 합니다. 중고 오븐을 삽니다. 50만 원. 제빵 재료를 삽니다. 30만 원. 간판을 만듭니다. 20만 원. 수의 정원. 어머니 이름이 정원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이 결혼하고 5년 뒤에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수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 인생 살아볼게요. 가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돈은 50만 원. 이걸로 2달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수지는 불안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첫 빵을 굽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30년간 해온 시간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오븐을 켭니다.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30년 전에 배운 그대로 합니다. 손이 기억합니다.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댑니다. 발효시켜 오븐에 넣고 기다립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집니다.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습니다. 오븐을 열자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옵니다. 식빵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지는 감격합니다. 내가 해냈어. 단팥빵도 만듭니다. 크림빵도 만듭니다. 총 50개의 빵,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엽니다. 설레고 떨립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수지는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60대 할머니입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정성껏 포장합니다. 3,000원. 첫 매출입니다. 수지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매출 3,000원. 이틀째도 비슷합니다. 매출 5,000원. 사흘째 매출 8,000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 5만 원. 빵은 대부분 버려집니다. 재료비도 안 나옵니다. 수지는 절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때 문이 열립니다. 박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수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이 빵을 하나 집어듭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돈을 냅니다. 한 입 베어 먹습니다. 표정이 밝아집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수진이 고개를 듭니다. 정말요? 네. 웬만한 빵집보다 맛있어요. 왜 손님이 없죠? 수진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홍보를 못해서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SNS 마케팅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지인이에요. 부탁해 볼게요. 준혁은 빵을 몇 개 더 삽니다. 제 지인들한테 돌릴게요. 이 정도 마시면 입소문 날 거예요. 수지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준혁이 나갑니다. 수지는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며칠 후 딸 서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구나. 서연이 환하게 웃습니다.
동료들도 빵을 사갑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 회사 단체 주문 가능할까요? 수지는 얼떨떨합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서연이 엄마 귀에 속삭입니다. 엄마, 내가 SNS에 좀 올릴게. 회사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그래도 되니? 당연하지. 우리 엄마 가게인데. 그날 밤, 서연과 동료들이 움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53세의 새 출발. 시집살이 30년 끝에 찾은 내 인생. 이 빵에는 한 여성의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도 올립니다. 수진이 빵을 굽는 모습, 따뜻한 미소를 짓는 모습, 수의 정원이라는 간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응원합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감동적이네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1000, 1001, 1002.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 손님이 대답합니다. SNS 보고 왔어요. 빵 사러요. 저도요. 저도 응원하러 왔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날 준비한 빵 100개. 오전 11시에 다 팔렸습니다. 매출 30만 원. 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손님들이 계속 옵니다. 빵 없어요? 내일 몇 시에 오면 돼요?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할게요. 손님들이 웃으며 돌아갑니다. 내일 또 올게요. 문을 닫습니다. 수지는 가게에 혼자 앉습니다. 30만 원. 하루 매출 30만 원. 손이 떨립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핸드폰을 꺼냅니다. 딸에게 전화합니다. 서연아. 엄마, 어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됐다, 엄마. 엄마가 최고야. 전화를 끊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엄마, 저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지는 새벽 2시까지 빵을 굽습니다. 내일은 200개를 준비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한수진의 작은 빵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의 정원은 이제 동탄에서 가장 핫한 빵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픈 전부터 줄이 섭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만 명. 지역 맘카페에서는 전설이 되었죠. 거기 빵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사연도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세요. 수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합니다. 예전처럼 억지로가 아닙니다. 행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오븐을 켜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루에 500개씩 만듭니다. 그래도 오후 3시면 다 팔립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통장 잔액도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3천만 원. 30년 시집살이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수지는 반지하 방을 나왔습니다. 깔끔한 오피스텔로 이사했죠.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가구들. 작지만 소중합니다. 모든 게 자신의 것이니까요. 어느 날 박준혁이 가게를 찾아옵니다. 수진 씨, 축하드려요. 대박 났네요.
수진이 환하게 웃습니다. 준혁 씨 덕분이에요. 좋은 자리 찾아주셔서. 준혁이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수진 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네. 2호점 내보는 게 어때요? 분당에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수진이 놀랍니다. 2호점이요? 제가요? 네. 이 정도 인기면 충분히 가능해요. 수진은 망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혁이 격려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달 후, 수의 정원 2호점이 오픈합니다. 분당구 정자동. 1호점보다 2배 큰 매장입니다. 오픈 당일,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옵니다. 53세에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호점. 어떤 기분이세요? 수진이 카메라를 봅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게요. 힘든 순간도 있으셨죠?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30년 시집살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입니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2호점도 대박입니다. 하루 매출 200만 원. 1호점과 합치면 300만 원.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 수원시 영통구, 김영자의 집입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가 낡았습니다. TV도 오래되었네요. 영자는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아이고, 시동생 지훈의 게임 사업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지훈은 연락도 안 됩니다. 도망친 겁니다. 영자는 집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은행 대출 8억, 매달 이자만 30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부동산도 문제입니다. 재개발 호재를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무산되었습니다. 집값이 반토막 났죠. 팔려고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자는 불안합니다. 어쩌지? 하지만 자존심은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문가야. 걱정 없어.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1년 후, 수의 정원은 5호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동탄, 분당, 판교, 강남, 수원. 총 5개 매장입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직접 빵을 굽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되었거든요. 전략 회의를 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매장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1호점에 나갑니다. 직접 빵을 굽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직원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연매출 15억. 수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여유로운 미소, 53세가 아니라 40대처럼 보입니다. 행복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거죠. 어느 날, 경제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50대 여성 창업 성공 사례. 수진이 출연합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30년 시집살이, 남편의 죽음, 집에서 쫓겨났던 날, 모든 게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있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하니까요. 진행자가 감동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10호점까지 확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용기가 나요. 진짜 롤모델입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딸 서연입니다. 엄마, 방송 봤어. 완전 멋있었어. 수진이 웃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했니? 당연하지. 우리 엄마 최고야. 서연도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있죠. 모녀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은 강남 본사 근처 카페에서 미팅 중입니다. 새로운 투자자들과 만나는 자리죠. 수의 정원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커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 느린 걸음. 수진의 심장이 멈춥니다. 김영자입니다. 시어머니죠. 1년 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예전의 명품 가방은 없습니다. 낡은 핸드백 하나, 옷도 색이 바랬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네요. 영자는 수진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사람이, 어머님? 투자자가 말합니다. 수진 대표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네. 죄송해요. 미팅을 마칩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머님이 왜 저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생각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제 남남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시동생 지훈입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죠. 지훈 씨?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형수님,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망설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진은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꿉니다. 알겠어요. 내일 1호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1호점 문을 닫습니다. 지훈이 찾아옵니다. 많이 야윈 모습입니다. 수척하고 초췌합니다. 앉으세요. 수진이 차를 내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수님, 제가 사업을 망쳤어요. 어머니 돈을 다 날렸습니다. 수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지금 정말 힘들어 하세요. 집도 담보로 잡혔고요. 지훈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형수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지훈이 깊게 숨을 쉽니다. 형수님, 30년 전 일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변합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형수님 친정 어머니께서 어머니한테 거액을 주셨어요. 네, 형수님을 잘 대해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전 재산을 주셨다고 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돈을 받고도 형수님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얼마였는데요? 5억이었다고 합니다. 30년 전 5억이면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30년 전 5억. 지금으로 치면 2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친정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겠죠. 어머니는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사업도 하셨어요. 근데 형수님한테는 지훈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인처럼 대하셨죠. 수지는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 가난했던 어머니, 딸을 위해 모든 걸 주신 어머니.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시어머니는 수진을 30년간 학대했습니다. 지훈이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도 그 사실을 아셨어요. 뭐라고요? 형님이 10년 전쯤 알게 되셨대요. 어머니한테 우연히 들으셨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 민준,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이 계속합니다. 형님이 그 뒤로 많이 괴로워하셨대요. 어머니한테도 말씀하시고 형수님한테 잘하라고. 그래서요? 근데 어머니가 안 들으셨대요. 오히려 형님한테 화내시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형님이 그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게 건강을 망친 거예요. 수지는 의자를 붙잡습니다. 남편의 죽음, 심근경색, 갑작스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남편은 서서히 무너졌던 거죠. 수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지훈도 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비겁했어요. 알면서 방관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섭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수진이 손을 듭니다. 그만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형수님, 가세요. 제발. 지훈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갑니다. 혼자 남은 수진. 텅 빈 가게에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30년의 진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당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수지는 30년간 학대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어머니를 생각하지도 못한 채 수지는 소리내어 옵니다. 엄마, 엄마.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어머니 사진이 배경화면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입니다. 시어머니 영자, 친정어머니의 돈을 받고도 30년간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자가 몰락했습니다. 수지는 복잡합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하지만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허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호점 문이 열립니다. 손님인 줄 알고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 말이 멈춥니다. 김영자가 서 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가까이서 보니 더 초라합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닳았고, 얼굴은 수척합니다. 영자는 수진을 봅니다. 수진은 서 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간 듣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초라함만 남았네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자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밝고 깔끔한 가게,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 활기찬 직원들, 모든 게 낯설어 보입니다. 영자는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수진이 직접 커피를 내옵니다. 영자 앞에 놓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마시지 못합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침내 가게에 둘만 남았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가 계속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안 좋고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지훈이도 사업 망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수지는 표정 없이 듣습니다. 영자가 마침내 본심을 꺼냅니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간 수진을 지배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수지는 영자를 바라봅니다. 감정이 복잡합니다. 분노, 연민, 그리고 담담함.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머님. 영자가 고개를 듭니다. 희망에 찬 눈빛입니다. 수진이 계속합니다. 응접실로 가시죠. 둘은 작은 응접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둘만 남은 공간. 침묵이 흐릅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도련님한테 들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뭘 들었는데? 제 친정어머니 이야기요.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하지만 단호합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전 재산을 어머님께 주셨다고요. 그건 저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잘 대해달라고. 수진이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릅니다. 30년 전 5억. 지금으로 치면 20억이 넘는 돈이었죠. 영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진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30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죠? 영자의 입술이 떨립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지었어요. 국이 짜다. 반찬이 맛없다. 매일 들었죠.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시집온 여자가 그런 것도 못 참냐. 그 말씀하셨죠. 영자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수진이 이어갑니다. 30년간 모은 적금 3천만 원. 딸 결혼 자금이었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가져가셨죠. 우리 집 돈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며느리였나요? 아니면 하인이었나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미안해. 수진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지나서 하는 미안하다는 말이. 수진이 잠시 멈춥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진이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합니다. 제 친정어머니는요, 딸을 사랑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전 재산을 주셨어요.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 돈 받고도 저를,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영자를 마주 봅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진아,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잖아.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은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이예요. 어머님은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준 씨 죽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영자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진이 그날을 떠올립니다. 장례식장, 차가운 복도, 영자의 냉정한 목소리.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일주일 안에 나가. 수진이 말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요. 일주일 만에 쫓아내셨잖아요. 영자의 손이 떨립니다. 수진이 계속합니다. 재산도 한 푼 안 주셨죠. 며느리 주제에 무슨 권리냐고 하셨어요. 그게 가족이 할 말인가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진이 일어섭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 이유가 없네요. 영자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수진아. 수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0년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발,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수진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수진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30년 전 제 친정어머니 돈. 그 돈으로 어머님은 편하게 사셨죠. 집도 사시고, 사업도 하시고. 근데 저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수진이 응접실 문을 엽니다.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수진아, 제발.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영자는 할 수 없이 걸어나갑니다. 가게 문을 나섭니다. 수진은 창가에 섭니다. 영자의 뒷모습을 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낡은 옷. 30년 전 오만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영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수진은 창문에서 물러섭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엽니다. 박준혁입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준혁은 모든 걸 봤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괜찮아요. 준혁이 다가옵니다. 힘드셨죠? 수진이 작게 웃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수진이 창밖을 봅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은 준혁을 봅니다. 1년 넘게 옆에서 지켜봐준 사람. 든든한 지원군. 고마워요, 준혁 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준혁 씨 덕분이에요. 준혁이 웃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수진 씨가 하신 거죠. 둘은 잠시 침묵합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그날 저녁, 딸 서연이 찾아옵니다. 지훈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 할머니가 찾아왔다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엄마. 괜찮아? 수진이 딸을 봅니다. 괜찮아. 서연이 어머니를 꼭 안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수진은 딸의 품에서 편안하게 웁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서연도 웁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강한 엄마를 가져서 모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엄마, 저 이제 당당해졌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 헛되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별빛이 수진을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돌아보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짐,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제안합니다. 수진 씨, 저녁 같이 할래요? 수진이 놀랍니다. 저녁이요? 네. 축하하고 싶어서요. 무얼요? 수진 씨의 새 출발이요. 수진이 웃습니다. 좋아요. 둘은 조용한 식당에 갑니다.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밤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준혁이 와인을 따릅니다. 건배할까요? 어떤 걸 위해서요? 수진 씨의 용기예요. 수진이 웃으며 잔을 듭니다. 준혁 씨의 도움에도요. 잔이 부딪힙니다. 맑은 소리가 납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합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 씨, 후회는 안 하세요? 뭐요? 시어머니를 안 도와주신 것이요. 수진이 잠시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수진이 창밖을 봅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선을 긋고 싶었어요. 이제 남남이라고요. 준혁이 수진을 봅니다. 따뜻한 눈빛입니다. 멋지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칩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합니다. 수진 씨, 네,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안 될까요? 수진의 심장이 뜁니다. 그게 무슨
준혁이 웃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진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54세. 이런 고백을 받은 게 언제였던가요? 아니, 남편 민준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습니다. 천천히요. 저도 아직 서툴러요. 이런 거. 준혁이 환하게 웃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죠. 저도 서툴러요. 둘은 웃습니다. 편안한 웃음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나 웃고 있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 다음 날 수의 정원 본사 전 직원 회의가 열립니다. 수진이 발표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새출발 여성지원재단, 이혼, 사별,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년 여성들, 그분들에게 제과제빵 교육과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한 직원이 묻습니다. 대표님, 왜 이 사업을 하시려고요?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53세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누군가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왔고요. 수진이 직원들을 봅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대표님 멋지세요. 저희도 돕겠습니다. 수진이 웃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회의가 끝났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립니다. 서연입니다. 엄마, 왜 그래? 서연의 목소리가 들뜹니다. 엄마, 나 결혼해. 수진이 놀랍니다. 뭐라고? 프로포즈 받았어. 회사 선배한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우리 딸이? 응. 엄마 빨리 와. 수진은 달려갑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카페에서 서연을 만납니다. 서연의 손에는 반지가 빛납니다. 엄마. 둘은 꼭 안습니다. 수진이 묻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시댁은? 서연이 웃습니다. 시어머니 안 계셔. 시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야. 수진이 안도합니다. 다행이다. 우리 딸은 시집살이 안 해도 되겠네. 서연이 어머니를 봅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엄마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행복하게 시작하게 돼서. 수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서연이 웁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나도 강해졌어. 수진도 웁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우리 딸 축하해. 모녀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남편의 죽음, 집에서 쫓겨남, 반지하 단칸방, 첫 빵집, 성공,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수진도 웃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창밖에 달이 뜹니다. 밝고 환합니다. 수진의 미래를 비추는 것처럼 이제 한수진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수의 정원은 이제 10호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수진, 54세, 성공한 여성 CEO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출발 여성지원재단 오픈식이 열리는 날이죠.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1년 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밝은 눈빛, 여유로운 미소.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 재단 오픈식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딸 서연도 왔습니다. 약혼자와 함께요. 박준혁도 왔습니다. 수진의 든든한 동반자죠. 직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역 신문사도 취재를 나왔네요. 수진이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수진이 계속합니다. 저는 53세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죠.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수진이 준혁을 봅니다. 준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신 여성분들, 새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 이 재단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준혁이 힘차게 박수칩니다. 오픈식이 끝났습니다. 재단의 첫 교육생을 만납니다.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름은 김민지. 이혼한 지 6개월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도 시댁에서 힘들게 살다가 나왔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0년을 참았는데요.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막상 나오니까 막막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민지가 수진을 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요. 민지가 웁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희망의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진이 웃습니다. 같이 해봐요. 그날 저녁, 준혁과 단둘이 저녁을 먹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 창가 자리입니다. 준혁이 와인을 따릅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이 쑥스럽게 웃습니다.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준혁이 수진을 봅니다. 진지한 눈빛입니다. 수진 씨, 네,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만날까요? 수진의 심장이 뜁니다. 공식적으로요? 네, 연인으로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저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사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났어요.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좋아요.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수진이 준혁을 봅니다. 1년 반 동안 옆에서 지켜봐 준 사람.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든든하게 곁에 있어줬죠. 수진이 작게 웃습니다. 네, 좋아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네, 저도 준혁 씨가 좋아요. 둘은 웃습니다. 행복한 웃음입니다. 한 달 후, 딸 서연의 결혼식입니다. 화창한 봄날, 벚꽃이 흩날립니다. 수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드레스, 어머니로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서연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아름답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울면 안 돼. 서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엄마가 더 예쁜 걸. 모녀가 안습니다. 서연이 속삭입니다. 엄마 고마워. 강하게 살아줘서. 엄마 덕분에 나도 행복해. 수진이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 시집살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서연이 웃습니다. 그럴 일 없어. 시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야.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서연이 입장에서 신랑 앞에 섭니다. 둘은 서로를 봅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수지는 객석에서 지켜봅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딸은 행복하겠구나. 주례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은 받지 못한 것, 딸은 받을 수 있겠죠. 식이 끝나고 부케 던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서연은 부케를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객석으로 내려와서 어머니 앞에 섭니다. 엄마, 서연이 부케를 건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준혁 아저씨한테 주세요.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칩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준혁도 당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둘 다 웃고 있네요.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함께 걸어갑니다. 서연이 참 당찬데요. 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수진도 웃습니다.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럼 저도 조심해야겠네요. 둘은 함께 웃으며 손을 잡고 걷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의 정원 10호점 오픈일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3층 건물, 1층은 베이커리, 2층은 카페, 3층은 베이킹 클래스입니다. 오픈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섭니다. 옆에는 서연과 준혁이 서 있습니다. 셋이 함께 테이프를 자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집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2년 전 반지하 방에서 떨고 있던 자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빵을 삽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합니다. 모든 게 활기찹니다. 수지는 2층 카페로 올라갑니다. 중앙 벽면에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흑백 사진. 그리고 문구. 엄마, 저 이제 자유롭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수지는 어머니 사진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수진도 웃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서연이 다가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그래.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엄마가 될게. 수진이 딸을 안습니다. 너는 이미 강해. 준혁도 다가옵니다. 사진 찍을까요? 셋이서. 셋은 어머니 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며 웃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오픈식이 끝난 저녁. 수진은 혼자 10호점에 남습니다. 조용합니다. 3층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지난 인연을 돌아봅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된 여정, 반지하방, 첫 방집, 실패와 성공,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 딸의 결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봅니다. 여보,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도 알았었죠. 제 친정어머니 이야기요. 괴로웠을 거예요. 수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도 힘들었던 거 용서할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 거예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준혁에게 전화합니다. 준혁 씨. 네, 수진 씨. 지금 어디세요? 집이요. 왜요? 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준혁의 웃음이 들립니다. 저도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준혁이 도착합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옵니다. 수진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습니다. 불렀어요?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항상 곁에 있어줘서요. 준혁이 웃습니다. 저야말로요. 수진 씨 덕분에 제 인생도 의미 있어졌어요. 둘은 침묵합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수진 씨, 네, 저희 결혼할까요? 수진이 놀라 준혁을 봅니다. 준혁이 진지합니다. 천천히 가도 좋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수진 씨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두 번째 결혼인데요. 상관없어요. 나이도 많고요. 저도 56세예요. 수진이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같이 늙어가요. 준혁이 수진을 안습니다. 둘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봄꽃 향기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피어납니다. 1년 후 재단 1주년 행사입니다. 첫 교육생 민지가 발표합니다. 저는 1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한수진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해봤어요. 민지가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뿌듯합니다. 자신이 도운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민지가 수진에게 다가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대표님 없었으면 저 못했어요.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민지 씨가 해낸 거예요. 저는 작은 도움만 드렸을 뿐이에요. 민지가 웁니다. 저도 나중에 대표님처럼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돕는 거요. 수진이 웃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네요. 그날 밤, 수진과 준혁의 집, 둘은 6개월 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은 행복합니다. 준혁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30년 전 결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준혁이 차를 내옵니다. 오늘 행사 어땠어요? 좋았어요. 민지 씨가 성공했어요. 대단하네요. 수진 씨 덕분이죠.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민지 씨가 잘한 거예요. 준혁이 수진 옆에 앉습니다. 수진 씨, 네, 행복해요? 수진이 준혁을 봅니다. 웃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둘은 손을 잡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뜹니다. 밝고 환합니다. 수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삶.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 수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시어머니 영자,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수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인생과 무관합니다. 수지는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수지는 친정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오랜만입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10호점 오픈 사진, 재단 1주년 사진, 결혼 사진, 하나하나 펼쳐 보여줍니다. 엄마 봐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 헛되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30년이 걸렸지만요. 이제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수지는 웃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차창 밖을 봅니다. 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수지는 생각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준혁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친정어머니 뵙고 왔어요. 잘했네요. 수진이 부엌으로 갑니다.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둘은 함께 식탁을 차립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계속 웃습니다. 이것이 수진이 꿈꾸던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저녁이 끝났습니다. 둘은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수진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요? 네.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좋아요. 가요. 3박 4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둘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대화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준혁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준혁 씨, 네, 고마워요. 준혁이 책을 내려놓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이 있어서요. 준혁이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저야말로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도 행복해졌어요. 둘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수지는 눈을 감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한수진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53세에 시작해서 55세에 완성된 삶.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수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의 정원은 계속 성장합니다. 재단도 더 많은 여성들을 돕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수지는 오늘도 빵을 굽습니다. 1호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넣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며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습니다. 수지는 웃습니다. 이 냄새가 좋아.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합니다. 손님이 빵을 고릅니다. 포장해 드릴게요. 정성껏 포장합니다. 손님이 돈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수진은 다시 빵을 굽습니다. 이것이 수진의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행복한 일상.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수진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밝고 환한 미래를. 한수진, 55세.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그녀의 인생이, 진정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